안녕하세요. 큐피드 타로의 큐피트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타로 카드로 알아볼 고민 주제는 결혼 후 나는 행복할까? 입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상황, 디테일에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부분이나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만 소중히 담아가시고 안 맞는다 싶은 부분은 과감히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고민 중이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 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3번, 1번, 2번. 영상 소개란이나 타임라인에서 본인이 선택한 번호에 맞는 리딩을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선택하셨으면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 결혼 후 나는 행복할까? 여러분들은 우선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과 잘 어울릴지를 본 카드에서 이렇게 쓰리소드가 보이거든요. 상처 그리고 이 상처가 낫는 게 좀 쉽지 않은 모습. 항상 덧날 수도 있고 또 같은 자리에서 계속 피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란 거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좋게 꿈을 꾸고 있다거나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어떤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결혼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결혼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만났던 상대방에 대해서 좀 그런 게 부정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곧 힘든 거다, 상처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좀 보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에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결혼하면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내가 결혼하면 단순하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서 결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냥 낙천적이라는 것은 확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에 대해서 서로 뭐 어떤 이렇게 좀 주고받는 개념,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 그리고 평등한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립심도 있고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거를 좀 요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받은 만큼 어떤 트레이드오프 개념이 좀 확실한 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나 어떤 비슷한 성격, 그리고 비슷한 뭐 재산, 비슷한 두 분의 다양한 면들에서 그런 비슷한 그런 분들을 만나셔야 여러분들은 좀 행복하실 분들일 거예요. 결혼 후에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 한 명만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다른 한 명이 뭐 외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은 좀 절대 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양쪽 뭐 부모님을 뭐 보러 가는 횟수라든지 뭐 몇 주에 한 번씩 뭐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결혼 초반에는 좀 이렇게 정해서 서로 좀 공정하게 좀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나 뭐 잘해 드리는 정도라든지 뭐 용돈을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협의하면서 밸런스를 좀 잘 맞추시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한다면 너무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상대방의 어떤 뭐 강한 주장이나 그쪽으로 끌려간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뭐 너무 막 리드를 하고 강제로 뭔가를 좀 주도하면서 여러분한테만 맞춰간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밸런스를 좀 잘 갖추시면서 상대방과 나 이렇게 각자를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1대1 비율로 좀 공평해야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방도 좀 이만큼 해주고 그리고 서로 어떤 기여하고 노력한 만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만큼 또 보상도 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막 받기만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결혼을 하면서도 유지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뭐 마냥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기만 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한테 무조건 잘해줘 마냥 잘해줘야 돼 약간 이런 걸 요구하기보다도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만큼 그 이상으로 잘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이 또 있으신 만큼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결혼에 대해서 뭐가 가장 고민일지 결혼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들이 뭐 지금 당장 재회일 수도 있고 또는 직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가정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거를 고민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뭐가 고민이 될지 이런 거를 좀 보면 아직 그 정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결혼할 준비가 딱 되신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는 굉장히 성숙하세요. 그런 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 후에 여러분들의 좀 모습이고 결혼 후에 여러분들의 뭐 행복할까 이런 걸 보려면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이 펼쳐지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런 거를 본 거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그 결혼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좀 연애하면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면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무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누군가를 좀 만나서 내가 의지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좀 지금 현재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서 내가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이 같은 모습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좀 바라는 것도 좀 있고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여러분들은 좀 변화를 크게 맞이하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고 막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변화 또는 곧 임박한 여러분들의 그 변화를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좀 진행을 하게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결혼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 또 어디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직업을 잘 얻는 것보다 배우자를 잘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말을 듣고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결혼은 어떻게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이슈고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변화의 한 가운데 있어서 지금 그런 변화를 딱 맞닥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뭔가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시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조만간 뭐 결혼에 대한 큰 욕구가 생긴다거나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과 결혼을 계획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큰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맞이할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있다 보면 현재와 좀 많이 다른 상황 그리고 결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이 변화 속에서는 사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많이 힘들 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가슴이 뭔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나의 어떤 기존의 세계 내가 기존에 살던 그 세상 속에서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내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과 좀 다른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펼쳐지면서 급격한 그런 변화의 여정에 놓이게 될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 그 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돈이나 좀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집이나 이런 실질적인 가치들, 내 손에 잡히는 뭐 감정적인 요소들보다도 이런 돈이나 좀 물질적인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보니까 주변 사람들, 가족들, 뭐 친척, 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거나 의지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 또는 배우자와만 이렇게 의지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 주변에 인물들이 많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결혼 후에도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 뭐 친정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뭐 동생이나 여러분들의 뭐 언니나 형이나 뭐 오빠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도움을 구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안정감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개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걱정이 엄청 많으신 분들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믿을 만한 좀 구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좀 자신감 있다.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막 초조해하고 엄청 걱정이 많고 좀 그러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결혼 후에 지금 결혼 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결혼 후에 어려움 뭐 이런 걸 받고 여러분들의 뭐 사랑의 형태를 어떤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정신적인 사랑은 굉장히 좀 윤택하고 그리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육체적인 사랑 쪽으로는 상대방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스트레스 줄 일이 좀 있다거나 속궁합적인 거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좀 이게 무슨 뭐 19세기도 아니고 좀 그런데 굳이 뭐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는 있잖아요. 뭐 정신적인 면에서 또는 육체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본 건데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소드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의 성적 판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후에 내가 생각하는 성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상대방이 너무 좀 나를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예전에 뭐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 상대방의 조금 차가운 모습도 좀 있고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 느낌은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서도 뭔가 눈만 맞으면은 뭐 침실로 들어가고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요구를 한다거나 내가 좀 상대방을 유혹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상대방이 조금 뭔가 좀 반응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허탈하고 조금 불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럴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뭐 성숙해진다 뭐 그런 거랑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좀 육체적인 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내가 좀 참을 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죠.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여러분들 마음 같지 않다. 육체적인 사랑 면에서 그렇게 좀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뭐 딩크 쪽으로 살든 그러니까 두 분만 살든 아이 안 낳고 또는 아이를 낳고 살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단순히 이제 그냥 평범한 어떤 생활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이 결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성숙해진다. 높은 차원의 어떤 인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현재 상황에서 머물렀을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성숙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어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인내와 참을성 같은 게 좀 보이는데
결혼하고 뭐 그런 거가 발휘 안 되는 경우가 없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인내 기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결혼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인내인데 인내고 사랑인데 그런 어떤 성찰과 깨달음을 얻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노란색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노란색은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막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좀 친절하고 잘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 가려고 좀 그런 여러분들의 이 색채적인 좀 에너지도 보이고 막연한 다툼이나 뭐 감정 소모 이런 게 아니라 다툼을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툼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또 사랑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결혼 생활 자체만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좀 모습이 보입니다. 결혼 후 나는 행복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결혼 현재 뭐 막연하게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진짜 결혼을 임박하고 있거나 진짜 이제 결혼을 뭐 내일 모레 앞두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 결혼 후 나는 행복할까? 네, 이런 주제로 한번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는 테넌즈 카드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하든 언제 결혼을 하든 좀 결혼이 나에게 너무 힘든 무언가 인생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뭐 그런 결혼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좀 결혼에 대한 굉장히 힘들고 뭔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느낌으로 고생길 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은 결혼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좀 확신이 당연히 있을 수 없겠죠. 별로 없고 자신감이 좀 없는 분들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확신 면에서는 좀 힘들고 부정적이다. 하지만 결혼과 여러분이 결혼과 잘 어울리는지를 좀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능숙하고 성숙한 존재로서 결혼을 마치 뭐 두세 번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잘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배우고 깨닫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고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학생들이라고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그런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저 사람 잘 되겠다. 저 학생 공부 잘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다른 반쪽과 삶을 이렇게 맞춰간다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공부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잘 맞춰가고 공부를 해가는 인생 공부죠.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좀 진득하게 하는 구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눈을 판다거나 뭐 성실하지 않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 못하거나 상처 주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힘든 것들을 좀 많이 떠올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이 좀 약하다고 그렇게 리딩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오히려 심각하게 여러분들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그냥 마냥 신나고 마냥 밝은 그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밝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아이 같고 빛이 보여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어둡고 진지하고 무겁고 그러니까 결혼은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약간 우리를 무겁게 하죠. 처음에 내 삶에서 처음 있는 이벤트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냥 밝은 거 보니까
결혼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그닥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아직,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밝게, 그냥 낙천적이게. 힘들 것 같고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언젠간 하겠지. 지금은 아니고. 약간 이런 마음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나 가까운 미래에 결혼할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고 해요. 파이브 안즈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많이 보고 있어요. 파이브 안즈는. 그래서 이게 뭐 결혼이든 뭐 결혼이 아니라 뭔가 회사의 뭐 일이든 나의 취업이든 하나로 집중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내면도 그렇고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여러분들의 내면이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고 한들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한 느낌. 아직 뭔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거나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해도 같이 의견 합치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혼 쪽으로 진지한 어떤 아이디어, 진지한 서로 의견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런 관계를 지금 이어가려고 뭐 또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잘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금방 좀 무마가 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진짜 결혼을 할 시기는 아직 아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플랜을 세우고 뭐 계획을 세우고 좀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럼 뭐 결혼을 한다고 봤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결혼 후 나는 행복할까니까 결혼을 한다 그래. 봤을 때 그 결혼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물 이런 게 뭐냐 그런 걸 보면 초기에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예정인 분이나 앞으로 결혼할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초기 의견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두 분 다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굉장히 좀 강해요. 서로 꽝 부딪히는 느낌. 그래서 막 부딪힐 수가 있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각자에게 맞춰가면서 초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이 막 튀어나온다든지 상대방도 나한테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나의 새로운 면을 본다든지 근데 그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특징이고 나의 개성이었는데 아무리 오래 연애를 한다 한들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못 보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빙하의 그 밑에 부분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그리고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상대방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나대로 해석을 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보고 이해하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상대방과 더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진면목을 본다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싸우게 되는 거 아닐까. 그때의 싸움이 진짜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초기에 여러분들은 꽝꽝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 근데 이게 뭐 나쁜 쪽으로 끝난다기보다는 각자 서로한테 맞춰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맞춰준다고 해요. 상대방 분한테. 그런 흐름으로 두 분의 궁합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막 꽝꽝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완화가 되고 쭉 흘러가는 강물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이번 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과 또는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해도 나타날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막 이 사람한테 막 많이 의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각자 좀 어른으로서 바로 서는 느낌이 들어요. 너가 내 남편인데 너가 내 아내인데 하면서 의존을 하고 의지를 하고 너가 내 남편이니까 이런 걸 해줘야지 너가 내 아내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서로한테 바라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하는 느낌. 뭐 예를 들면 돈 관리도 서로 각자 한다거나
그리고 각자의 취향을 좀 존중해주고 각자의 시간을 확보해준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할 거라고 해요. 그런 거에 보이고 정신적인 것 외에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궁합, 육체적인 사랑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다. 애정적으로 좀 애정운이 흘러 넘치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이게 육체적인 궁합을 본 건데 이게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좀 무한대로 육체적인 거는 굉장히 이 궁합이 잘 맞고 이쪽으로 크게 고민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분들은 결혼 후에도 이런 사랑, 육체적인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뭐 정신적, 육체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약간 좀 19세기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런 걸 뭐 나누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많이 우리가 구분을 하니까 정서적인 만족감, 육체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부부 생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누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속궁합적인 거라든지 부부 생활, 이 성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힌트를 주고 있네요. 이런 면에서 좀 안 맞으면은 사실 안 맞지만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뭐 점점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결혼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까다롭게 골라야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쪽 면만 바라보고 뭐 이렇다기보다도 조갑적으로 내 삶의 반쪽이 될 사람인가 이런 거를 좀 결혼 전에 미리 다 파악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속궁합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서적인 면 그리고 육체적인 면 이런 거를 좀 결론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좀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큰 흔들림이나 파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온한 안정성. 뭐 굳이 단점으로 보자면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게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너무 좀 배부른 소리인 것 같고 가정의 어떤 평화와 안정감만큼 또 삶에서 중요한 게 없으니까 사실 가정이 깨지면은 일이든 뭐든 다 깨지죠. 그래서 우선 가정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삶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결혼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그리고 뭐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만족감과 종합적인 만족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또 현재 연애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신다면 결혼에 대해서 저는 항상 영상 넘어서나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 결혼 후 나는 행복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좀 마음이 굉장히 급해 보여요. 그런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좀 빨리 뭔가 좀 진행을 했으면 한다거나 결혼에 대해서 지금 좀 감정적으로 꽂힌 느낌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붉은색과 이렇게 주황색도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강한 어떤 열정, 에너지를 좀 가지신 분들이에요. 움직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진행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강한 열망이 이렇게 색채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원래는 뭐 생각이 좀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됐다거나 왜냐면 이게 그 급하게 이렇게 변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좀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결혼 그 자체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펜타클적인 부분들 그것도 킹 펜타클이야.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이고 안정적인 생활이거든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소라고 보면 돼요. 황소를 사람이 이렇게 뭐 줄로 매달아갖고 끈다고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움직임이 없고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뭐 가장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보이는 걸 봐선 막 흔들리고 막 진짜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감정이 요동치고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좀 평온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 결혼하고 좋아.
만족해, 안정감 있어. 근데 뭐 막 재미는 없어. 약간 이런 말을 좀 내뱉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 어떤 연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준비를 하거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결혼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보면은 이제 과거를 한번 쭉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시고도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 고민 속에는 내 과거를 마치 이렇게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나의 어떤 찌꺼기들, 나의 마음의 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 연인이나 뭐 이전에 뭐 결혼할 뻔한 뭐 사람들, 굉장히 진지한 만남을 했었던 좀 그런 걸 한번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큰 미련은 없다고 나와요. 과거 연인이나 뭐 과거 남자친구, 과거 여자친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감정을 흘려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감정을 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정이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게 과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흘려 보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그쪽으로 충실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굉장히 좀 3번 분들은 이런 카드가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고, 현재는 좀 돈이나 물질적인 게 좀 준비가 아직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현재 만나고 있는 분과,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작은 어떤 소득이라든지 작은 연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짧은 연애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만나고 있는 분과 아직 결혼하기에는 좀 짧은 연애를 했다라든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우리가 쌓아온 게 좀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은 연애를 하고 또는 이만큼은 서로를 알아가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짧은 단계야, 작은 단계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애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 또는 누군가와 소개팅을 한다거나 누군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 본다든지 뭐 그렇게 했어. 아니면 나한테 대시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뭐 사귀어 본다든지. 근데 이게 길게 가지 못하고 짧게 아까 말했던 작은 성과라고 했잖아. 작은 연애, 짧은 연애, 금방 헤어지는 것들. 그런 게 좀 여러분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힌트를 주는 것 같고, 타이밍. 그러면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 같은 때 누군가를 만나서 끌리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굉장히 빠르게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이미 마음의 준비가 좀 끝났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나 누구 진짜 괜찮은 사람만 있으면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결혼은 아니야. 뭐 결혼할 준비는 안 됐어. 난 결혼 생각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결혼에 대한 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끝나지 않았나. 방아쇠만 당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결혼 후에 뭐가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 고통스럽게 할지, 그런 걸 좀 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서로 어떤 1대1로 매칭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 무게감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 내가 준 만큼 받고 내가 받은 만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만 주고 한쪽에서만 받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희생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한쪽에서만 많이 퍼줘야 되는, 쉽게 말해서 퍼준다. 다른 한쪽에선 그냥 받기만 한다. 그래서 이게 좀 결혼 초기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근데 이제 이게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초기에는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빨래 넣는 것 같다가도 서로 싸우고 막 대판 싸우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소한 것 같다가도 싸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다가 빈정상하고 막 말을 안 하고
계속 그걸 문제거리로 덮어두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걸 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타일 자체가 막 안 터놓고 속으로만 꽁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뱉고 문제점을 드러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달카드의 모습처럼 그냥 어둡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역방향은 이렇게 좀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문제를 말을 해봐야 되겠다. 표현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덮어두고 어스름한 그런 밤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밝아진 그런 길을 간다고 하니까 좀 어두웠다가도 결혼 초기에는 이게 밝아지면서 서로 문제를 파악하면서 좋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풍요롭고 어떤 그 대지의 여신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왕제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게을러지거나 좀 나태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만약에 들으시니까 지금 그래도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이 리딩을 들으셨잖아요. 3번을 선택하시고 이후에 뭐 일을 하건 또는 집에서 뭔가를 하건 가정을 돌보든 집에만 있으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매력이 이렇게 퍼지지가 않고 갇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꾸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이라도 갖고 집에 있지 말고 좀 밖에 나가는 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결혼 후에 좋다고 하거든요. 이 색채로 봤을 때에도 금색 그 특유의 자존심도 세고 굉장히 고집도 세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또 자유로운 터키옥색도 보여요. 그래서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창 사랑하는 느낌도 나요. 왜냐면 이렇게 주황색 계열들 카드들이 두 개나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창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냥 사랑 그 자체야,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원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딱 그런 생각 하실 시기가 아닌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이 사람은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 이 사람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까? 나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할까? 나랑 결혼할 만큼 나를 사랑할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한창 궁금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현재 감정 상태를 벗어나서 이 새로운 상태로 간다는 그 상태가 변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은 조만간 어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할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까 돈이나 뭐 물질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아직 좀 준비가 안 됐다거나.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든지 뭐 완벽한 준비를 하고 출항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바로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건 분명한데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현실적인 걱정들을 조금 없앤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작을 할 것이냐, 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 결혼 후 나는 행복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은 결혼 그 자체와 정말 좀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남들을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처럼
결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랑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이랑 좀 어울리는 사람일까 이런 거를 좀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밝은 미래가 여러분들한테 결혼에 있어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고민을 한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남들처럼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결혼에 있어서 과거와의 어떤 정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연인이라든지 과거의 나의 마음이라든지 찌꺼기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채로 결혼을 하거나 뭔가 큰 일을 도모를 한다면 어떤 일이 됐든 조금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일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밝은 미래나 뭐 긍정적인 그런 결과보다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끌려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과거랑 되게 단칼에 좀 잘 잘라낸 여러분들의 좀 모습이 보여요. 되게 냉정하기도 하고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4번 분들은. 그래서 과거의 어떤 좀 찌꺼기들 이런 감정적인 남아있는 그런 잔여물들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미래에만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나아가면 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지혜로우신 분들인 것 같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4번 분들은.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도 이거는 맞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의사결정을 잘 내리시는 분들이고 뭐 과거의 연인이나 이런 분들이랑 좀 엮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연락이 와서 나의 앞으로의 미래나 나의 지금 계획에 뭔가 방해가 된다거나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되게 잘 매니징하고 컨트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색채적인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려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좀 듬직하게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감정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되게 꾸준하신 분들이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잘 해주고 좀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라서 결혼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게 보이고 결혼에 대한 어떤 확신 자체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성적인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현실적인 문제들 뭐 우리가 뭐 집을 어떻게 할 거며 우리가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거며 뭐 돈은 누가 관리를 할 거며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잘 매니징을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 또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과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가벼운 분들이 아니라 되게 좀 성실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도 이렇게 좀 얕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시면이라든지 그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정말 이 사람과 나와 소울메이트인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라서 아마 많은 거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그냥 이성적인 끌림인가 과연 이게 아니면은 이 사람을 내가 스펙 보고 만나는 건가 스펙 보고 좋아하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게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다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한 개, 두 개만 보는 사람보단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런 판단 능력이나 내 짝을 찾는 어떤 레이더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을 갖고 나는 잘 찾을 거다. 내 짝을 잘 찾고 결혼을 내가 목표로 했다면 그런 결혼을 좋은 짝과 잘 해서 내 행복, 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인데 그런 나의 삶의 그런 플랜과 이런 행복을 잘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런 있어서의 냉정함,
또는 판단 능력, 이성적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 후에 약간 속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방과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속궁합적이나 아니면 성생활에 있어서, 부부생활에 있어서 약간의 권태기가 조금 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만의 좀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각방을 쓴다든지, 약간 이럴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뭐 이런 결혼 생활이 그냥 무조건 다 파탄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약간 이렇게 소드적인 요소가 나온 경우에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꾹꾹 참았다가 나중에 논리적연하게 막 따다다다닥 하면서 상대방과 나의 너랑은 뭐 이럴 때는 안 맞았고 이럴 때는 내가 좋았는데 막 이렇게 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다 보면 상대방이 좀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좀 악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좀 감성적인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상대방을 좀 칭찬도 해주고 띄워주기도 하면서 내가 뭐 요구하는 거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 니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꺼내고, 불편할 수 있는 얘기도 좀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꺼낸다거나 요러면서 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 뭐 속궁합이나 이런 부분 말고 뭐 정서적인 사랑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결혼 생활,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소울메이트, 그리고 우리가 뭐 이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이렇게 필요한 게 또 결혼 생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성찰을 할 어떤 계기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런 성찰을 할 계기가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된다기보다는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분, 배우자분이 더 나은 인간, 우리가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결혼을 하거나 내 짝을 만나서 성장하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혼자 잘났다고, 물론 잘나고 정말 멋진 분들 많지만 누가 옆에 있을 때 나의 단짝, 나의 짝,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람과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같이 성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를 좀 이룰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싶고, 결혼을 지금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타이밍인가, 좀 그런 걸 보면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 다음에 이 단계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결혼인데, 지금 아직은 그 새로운 그 우주 공간 속으로 이렇게 퐁당 빠지고 뭔가 그 블랙홀이라든지 뭐 이런 웜홀을 우리가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로 딱 짠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결혼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블랙홀이나 웜홀로 들어갈 시기는 아직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여러분들의 준비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준비로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상대방과 조율을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겪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여러분들이 짝을 만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혼 후 가장 큰 장애물 같은 것들, 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 결혼을 한 다음에 행복할지를 보는 거니까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나 좀 힘든 요소, 이런 거를 조금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런 판단 능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약간 디테일하게 감정적으로 조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상대방을 조금 더 케어를 해줘야 된다든지 눈치를 좀 봐야 된다든지, 서로 이런 거는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감정적인 케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빈정상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조금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감정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신경을 쓰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보면 굉장히 이런 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하시는 분들 같지는 않아요. 약간 묵혀둘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은데 어, 때로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빨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을 텀을 두고 그 관계를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지체될 수가 있어요. 약간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춘다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과를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고 또는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타이밍을 조금 잘 맞춰라. 그리고 웬만하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쌓아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결혼을 하기 전에도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조금 유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여러분들의 행복도를 좀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행복함을 그래도 누릴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몸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두 분이 뭐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다거나 또는 내가 혼자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상대방과 함께 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베개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결혼 시작하자마자 서로 각방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감정적으로 두 분이 문제가 전혀 없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오래 산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결혼을 해서 맞춰가는 데에도 좀 긴 시간이 들거나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포기하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의 이런 걸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 차라리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 감정이 상할 바에는 각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이렇게 하자. 이런 게 되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는 있다. 근데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은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한번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 나는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함께 타로 카드 리딩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